자, 지금 뭐 이 비상 계엄 사태, 내란 사태 수사가 이제 2주를 넘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반부터 수사 주도권을 놓고 뭐 검찰, 경찰, 공수처 여러 가지 뭐 혼선이 있었지만 어쨌든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햄버거 가게, 뭐 롯데리아라고 바로 얘기를 해드리면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두 번이나 이 계엄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이틀 전에 또 계엄 당일 8시간 계엄 선포 8시간 전에 만났다고 하는데 보니까 탱크 부대장 탱크 부대장까지 와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치밀하게 또 탱크 이 기갑 부대를 포함해가지고 뭐 국방부 조사본부 전현직 간부나 아니면 정보사 지금 전현직 간부나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모의했다는 노상원 전 이 사령관 점집까지 차려놓고 아니 이렇게 민간인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오비가 이렇게 나서서 비선실세 역할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군대가 이런 곳이었나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네. 지금 친위 쿠데타.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내란, 친위 쿠데타이면서 동시에 그 실행 내용을 봐도 모든 특수 기능을 가진 군이 다 동원된 겁니다. 네. 소위 말 특전사, 수방사, 그리고 방첩사, 그렇네요. 그리고 정보사까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HID라는 참수부대까지도 동원이 됐고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 체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기갑부대 동원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기갑부대가 와가지고 탱크가 발포를 하면 누굴 향해서 발포를 합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를 실행했다라는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네. 노상원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뭐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인데 이분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미 전직 군인입니다. 야 민간인 신분이에요. 2018년도에 불명예 전역을 했죠. 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런 자가 친위 쿠데타의 핵심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느냐. 이게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군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도 문제고 네. 동시에 그것을 갖다가 외부에 있는 비선들 외부 사인들을 동원시켜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게 이거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국가 반역 행위다. 저 그렇게 봅니다. 국가 반역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내에 일종의 사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계엄이 정상적으로 발휘됐다. 뭐 정상적인 계엄이라고 하면 박인수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됐잖아요. 그 사람의 지휘에 의해서 군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민간인인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을 모아가지고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현역 군인인데 노상원 장군 보살, 점집 사장, 점집 아저씨한테 보살한테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93의 기갑 여단장 파주에 있죠. 네. 30대 규모 정도의 탱크를 운영하고 장갑차. 93의 여단장. 굉장히 그 기갑 여단 중에 최정예 부대입니다. 가까워요. 그리고 바로 여기 그 사람이 예. 3군단 군단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휴가 내버리고 판교에 와서 여기서 계엄 모의를 합니다. 정보사 부대에 와가지고 내란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반란을 저지르기 위해서 네. 철저히 사적인 인맥으로 우리 군을 이렇게 완전히 왜곡시키고 파탄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막 전문적인 용어를 하는 거지만 네. 이 자들이 노상원, 문상호, 구삼회가 군사 반란을 모의한 거예요. 그 12.12 사태 때 전두환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모델을 따가지고 네. 준비를 했고 사실은 기갑사단 탱크가 뭐 포를 쏘고 뭐 기관총을 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지만 심리적으로 아유, 그럼요. 서울 시내에 탱크가 지나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리고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계엄 회의를 할 때 이 정보사에 있는 육사 출신 말고 삼사 출신 대령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예. 이런 것을 미뤄갈 때 이거 굉장히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정말 이자들이 계엄에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초포하고 네. 납치해서 고문하고
또 암살까지 할 수 있어요. HID 용어까지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섭죠. 이 자체가 너무나 천인공노할 내란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우리 네. 내란 속에 빨리 구속해야 그리고 됩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나와서 국회 나와서 차마 윤석열과 3차 통화한 내용은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마 뭐 발포 명령이 있었을지 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 이 보수 쪽에 있는 패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탄을 갖고 갔지만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지. 칼을 그럼요. 휘두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강도는 용서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자가 비상계엄, 불법계엄 일으키면서 단전 단수 안 했으니까 그럼 봐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아무리 계엄이라고 할지라도 국회는 장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자들은 왜 이거를 친위 쿠데타로 보느냐?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친위 쿠데타로 보는 거고 결국에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지휘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이 셋이 산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원래는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가지고 비상계엄 때는 그 권한이 계엄사령관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네. 계엄한 거 보니까 대통령이 전화기 붙들고 부대 어디까지 왔냐 본인이 이동을 다 시키고 있더라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계엄의 모든 걸 다 어겨버린 네. 거예요. 그 친위 쿠데타다. 내란 우두머리다. 그 내란 수계다. 군사 네. 반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또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개엄날 아침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간에 온 비밀 손님이 노상원이었다라는 또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노상원의 이런 주도 면밀한 수첩도 발견됐는데 거기에 뭐 계획이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참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보도를 보면 점집을 이제 차려서 노상원 씨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이제 올해 운이 트여가지고 놓치면 안 된다. 계엄을 이제 오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좋아했다고. 뭐 저는 점을 예.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교회 다니시잖아요. 예, 저는 뭐 이제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근데 뭐 잘 안 맞았네요. 결과적으로 뭐 올해 안에 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 올해 다- 12월에 했는데. 예, 자기 앞길을 못 보는 거는 뭐 명태균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노상원이 앞을 못 보네요.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한 거죠. 근데 운이 트인다는데 꽉 네. 막혀버렸네요. 역할은 지금. 했네. 역할을 했는데요. 운이 튀었다. 놓치면 안 돼. 망하게 하는 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근데 한 것 저자들이 같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실탄을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네. 기갑부대를 동원하고 지금 발포얘기까지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인데 너무 끔찍합니다.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들, 평범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저자들, 네. 저걸 실행한 자들, 기획한 자들 국가 반란입니다. 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가 용서하면 안 되죠.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하면 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끔찍한 계시는데. 군사 반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지금 허타추님, 네, 허타추님, 박인호 응원합니다. 빨리 윤석열 파면됐으면 좋겠어요. 슈퍼챗을 보내주셨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차정식님도 옳습니다라고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었네요. 오늘 근데 분노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 오늘 분노의 많이 보시네요. 슈퍼챗이네. 분노해요. 근데 분노의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렇죠. 좋아요도 한 박인호 번씩. 한번 밀어주십시오. 예. 분노의 좋아요. 꼭 좋습니다. 종말을 막아주시면. 네. 네. 아직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행복진이님은 댓글 참 재밌는 게 네. 윤석열의 운이 트인 게 아니라 구군이 트였다고. 그건 맞습니다. 구군이 트인 건 맞죠. 아유, 이거 빨리 정말 구속돼야 됩니다. 끔찍했거든요. 독방 운이 터진 거네요. 야, 독박운. 아니면 그런 참 거 댓글이 아닌가요? 센스 있으십니다. 마음 편하게 이제 다 내려놓고 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보면은 노상원이 점치는 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속여 먹은 거 아닌가? 나라를 한번 구해보려고 윤석열을. 그러니까 나라를 한번 구해보려고. 구해봐야겠다. 이래서 윤석열 네. 이거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역공작으로. 네. 짝으로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5일 윤석열 뭐 출석 요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출석 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수사가 그냥 윗선으로 가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 윤석열한테 이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수사가 네. 너무 늦고 너무 질척거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처음에는 검찰의 월권이 문제가 됐다라면은 네. 또 이제는 검찰이 경찰까지도 막 수사하면서 굉장한 수사관 혼선을 100명 보냈다, 낳고 뭐. 있고 예. 이걸 정리해야 될 사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공수처
여기서도 지금 리더십 역할을 못 발휘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특검은 또 지체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윤석열 내란수계 빼고 나머지 군 과담자 반란군 세력들은 다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근데 내란수계만 남아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지속적으로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이거 지금 끔찍한 거 아닙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게 9.3의 기감 여단장은 네. 아직도 직무 중입니다. 더 심각하죠. 그렇군요. 더 아니 심각하죠. 이 반란 네. 모의자들이 아직도 지금 기감 여단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한덕수도 네? 내란의 공범인데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 이게 않습니까? 네. 내란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더- 내란 가담자들이 아직도 지금 여단장 아,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깊숙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저는 딴 거보다도 내란 수계를 왜 체포하지 않느냐. 내란 수계를 지금 당장 체포해야 되고 너무 늦었다 지금. 너무 늦었다. 증거인멸이 네. 계속 되고 있다. 아니, 증거인멸 25일 계속 하는 아니 거죠. 25일에 네. 공수처가 2차 소환한다는데 그러면 불응할 게 뻔히 예상이 되고 그럼 또 3차 소환할 겁니까? 그럼 또 연말까지 넘어갑니까?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내란 수계는 제일 먼저 체포를 해야죠.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화가 답답합니다, 나시는 국민들이. 것이고요. 우리 뿜뿜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찐팬입니다 아이고, 하시면서 우리 뿜뿜님, 아유, 슈퍼챗에 대단히 빨간색으로 뿜뿜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뿜뿜님이 뿜뿜 열심히 하겠습니다. 뿜뿜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볼 수 있는 거죠, 박이는? 다행히. 아 여기 제작진 회의한다 그러니까 네, 저희의 네. 운명이 그러니까요. 위태롭습니다. 아까 회의한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자르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다음 하시는 주에 거예요? 또 봐야 됩니다. 절벽에서 밀면 안 돼. 우리 뿜뿜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밀면 안 돼. 예. 밀면 안 돼. 아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시는 더 열심히. 그럼 아까 더 열심히 제작진 해야죠. 회의한다는 얘기 열심히 듣고 해야죠, 예. 제가 아 오늘 절벽 위에 알겠습니다. 지금 팔도 아파 아 죽겠는데. 그리고 갑자기 또 토요일 날 또 우리 네. 진봉이 형이 또 출격을 하다 보니까 아, 또 토요일 열심히 날 또 해야겠다. 진봉이 장기간 방송을 하면서 뭔가 탄력을 아, 이제 붙은 그런 방학이 모습을 왔기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방학이기 야. 때문에. 방학이기 방학입니까? 이제 방학입니다. 야. 저희한테는 이제 큰일 비수기입니다. 큰일 저희 났습니다. 우리 돈진봉 우리 비수기예요. 돈진봉의 방학은 무섭습니다. 응원봉 예. 더 높이 들겠습니다. 응원봉을, 응원봉을 높이 들어야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네. 좀 눌러주십시오.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예. 참 기대하면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이거 한번 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을 시사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 웃음이 나와요. 현우식 지금 바로 나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아, 홍준표 예. 시장이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시장을 학교로 생각했나 보죠? 참 심각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글쎄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대권에 나가겠다,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걸로 좀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도 먼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보수 진영에서 그나마 정권 초기부터 뭐 정권에 쓴소리하고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분 치자면 네. 사실 뭐 유승민 전 의원 말고는 노마드 인생이었어요. 노마드. 예. 노마드 인생.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하게 아니 그러니까 되고 유승민 있는데. 전 의원 정도 말고는 네. 나머지들은 다 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조차도 대선 출마한다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출마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출마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외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유승민 의원을 비유를 설명드리냐면 네. 하물며 명태균과 관련이 없는 이 정부와 연이 없는 유승민 의원조차도 국민의힘에서 출마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싸늘하거든요. 네. 근데 명태균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의심을 받는 예.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장학생 홍준표 시장이 졸업 운운하면서 대선 얘기한다. 정말 국민들이요 응원봉을 더 높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시장 나오는 건 자유인데요. 네. 정계 은퇴 만들어 드릴 겁니다 국민들이. 정계 그래요? 은퇴 만들어 줄 그 겁니다. 정도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저는 어떻게 저렇게 양심 없는 얘기를 아. 하는지 정말 절에서 보수의 종말이 보수의 더 종말이?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대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1호는 이준석입니다. 대권 선언 그러니까 1호는 그런데 이준석, 보수 쪽에서 계속 얘기가 2호가 나오고 홍준표,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대변인? 1, 2호. 네. 일단은 지금은 글쎄 대선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윤석열이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할 때가 아니죠 지금. 우선 국가를 좀 안정시키고 내란이 더 일어나지 않게 2차 내란, 3차 내란이 네. 일어나지 않게 국가를 안정시키는 게 그게 우선이지. 뭐 진짜 연보이보다 제밥에 관심이 진짜.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시정에 좀 신경을 쓰세요.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즉시 시청으로 안 간 광역단체장이 딱 2명이랍니다. 이장호, 홍준표.
그 뭐 하는 겁니까? 예? 일단 대구 시정부터 잘 챙기고 그 다음에 해야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그렇지 지난번에도 박근혜 탄핵되고 와가지고 네.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그냥 패전 전단 투수 같아요. 탄핵 패전 전담 탄핵 투수. 이후 그냥 전담 그냥 어차피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지니까 내가 뭐 대통령 후보 한번 해서 패전은 내가 한번 책임지겠다 이거 아닙니까? 패전 전문이시네. 이러한 저분이. 선거도 대선이라는 큰 선거도 정말 그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네. 얼마나 많이 해먹으려고 그래? 이제 그만 좀 해먹으세요. 제가 진짜 나쁠 걸 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좀 비유. 하고 네.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내란 학교 윤석열의 내란 수계 학교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성적 장학금 들어갈 때 장학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아. 성적 장학금을 계속 받아온 사람이에요. 내란 수계 학교. 아, 지금 내란 수계 학교에 입학 장학금하고 성적 장학금 2명 네. 이준석과 홍준표가 내란과 계엄을 저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혼란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근데 이 혼란을 수습하는 데에는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협조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놓고서는 본인들이 밥상 차려지니까 나부터 숟가락 들고 덤벼가지고 뭐 한번 해먹어 보겠다. 아, 얼마나 부끄럽고 염치 없는 짓입니까? 국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아.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의 공감과 일의 해결의 노력을 못하는 사람들이 성적 장학금, 입학 장학금, 내란 수기 학교에서 받아 처먹었으면서 네. 이제 와가지고 대선 나가겠다고요? 나가는 건 자유인데요. 기타금 다 날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정말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화가 그러니까요. 납니다. 참. 저런 반성과 성찰 없는 예. 저런 염치 없고 얼굴 두꺼운 태도에 대해서 내란 수기 학교의 두 장학생 이준석과 홍준표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아니, 양심이 지금 있어야지. 뭐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에서 네. 대선 얘기 아니 그분들이 안 하고 계엄 다 있잖아요. 막은 분들 아닙니까?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니 지금은 나라를 안정시켜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들은 오히려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관심을 끊고 있는데 아. 내란 수계의 성적 장학금과 입학 장학금을 받은 이 두 장학생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뭐 국민이 양심이 지금 있어야죠.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지금 음. 대통령 선거 얘기할 때가 아니죠. 아니 윤석열 만들어 놓고 윤석열 밑에서 예산 받아 먹고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대선 나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 만들려고요? 명태균의 나라 만들려는 겁니까? 둘이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로.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진짜. 정말 적당히. 그런 와중에 오늘 대구에 박정희 동상 설치 제막식을 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열심히 사시네요. 시장은 이런 얘기 했네요. 박정희 동상 제막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파 세력 시비는 트집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르겠어요. 노마드 인생으로 이제 대구시장을 떠나게 되는 홍준표 시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신인규 변호사 얘기했듯이 김지호 대변인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 이 상황에 먼저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의 아니 목소리가 내란 있다. 수계학교의 두 장학생이 네. 할 말은 아니죠. 대선 앞두고 내란 수계학교 장학생이라니까요. 홍준표 시장은 또 윤석열 내란 속에 얼마나 짝짝꿍이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장학금 다 받아먹지 맨날 가서 뭐 않았습니까? 만찬하고 매일. 그러면 또 국무총리 못한 게 한이 됐나 봐요. 별명이 코박콩이에요.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인사. 코박콩. 코를 박고 인사하는 코박콩. 홍준표 줄여서 코박콩이 저분의 별명입니다. 코가 돼지 발전기 이준석은 아닌가요? 뭡니까? 개장수 아닙니까? 개장수. 아. 아직도 팔 개고기 재고가 남아 있냐고 제가 매일 묻습니다. 재고가 남아 있어요? 개고기 언론사들이 좀 개장수. 굉장히 네. 그 개장수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고기가 남아 있냐지 물어봐야 됩니다. 아직도 재고가. 네. 아 정말. 아 근데 뿜뿜님 또 슈퍼챗. 지금 보니까 아유. 뿜뿜님이 2회 연속 이회 뽐뿌님이 연속. 예. 아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응원을 우리 서윤님도 또. 아유. 김지호님도 응원입니다. 뿜뿜님이 감사합니다, 뽐뿌님. 똑같이 주셨고요. 오소연님, 신인규님 아유, 최고로 우리 서윤님. 시원합니다. 아유, 우리 박인호를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는 우리 뽐뿌님. 뿜뿜님과 또 오서윤님 말씀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해주고 계신데요. 자, 두 분 오늘 뭐 힘차게 달려봤고 다음 주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아니 오늘 흥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국민 모욕 발언에 대해서는 네.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치우쳐서 네. 좀 죄송합니다. 볼륨을 더 낮춰주십시오. 네. 네, 볼륨을 좀 아 낮춰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 두 분 이제 보내드리면서 댓글 한번 보면서 박은정 의원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창 한번 띄워볼까요?